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잔류에 성공한 인천 유나이티드가 새 주인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허정식 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신한은행에 인수를 제안하는 등 인천시가 축구팀 매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가 기업구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현애 스포츠뉴스 기자, 이승욱 경기일보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승욱 기자 이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직접 하셨죠? 예. 네, 지금 그 허정식 부시장이 뭐 직접 매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사실 이 만남이 처음에는 그 신한은행의 예산 지원을 좀 더 요청하려고 했었던 만남인데요. 사실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한 기업구단 아니면 기업의 예산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끊겼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거를 좀 증액해보자라는 만남이었고, 그래서 시는 앞으로 3년간 2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하지만 신한은행 측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매년 5억 원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이사를 밝힌 상태에서 허정식 부시장이 그렇다면은 너는 2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직접 인수를 해라라는 식의 입장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는 당초 예상보다 10억이 증액된 30억 원, 3년간 30억 원을 예산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허 부시장은 지금 이 해당 발언에 대해 신한은행과의 협상 과정에서 약간 협상 카드로 제시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신한은행이 이제 시 금고잖아요. 그래서 네. 그동안 인천 유나이티드에 매년 5억 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인천시에서는 이걸 좀 스폰 금액을 좀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이제 200억 원의 인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인수에 대한 신한은행 입장은 좀 나온 게 있나요? 아니요, 딱히 오피셜로 제시하는 것들은 없고요. 하지만 신한은행은 당시에 그 허정식 부시장의 그 제안이 단순히 협상 카드라고 받아들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서 진짜 자신들에게 인수를 바라는 것 같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본사에 직접 보고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확히 어떤 발언이었고 어떤 상황에서 나온 그 제안인지는 잘 몰라가지고 이게 진짜로 협상 카드였는지 아니면은 직접적인 인수 제안이었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신한은행이 그리고 또 실제 인수에 나설지도 좀 미지수인데요. 신한은행 측이 확실히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다만 신한은행 인천시의 시군고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난 2018년에 선정돼서 2022년까지 계약을 했는데, 이 시군구 선정이 꽤 치열합니다, 은행들 사이에서. 작년에도 5개 은행이 경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다음 시군구 선정에 경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서 얘기했겠지만 대전 시티즌을 인수한 하나은행도 이 시군구라는 점이 좀 크게 작용한 거로 좀 분석되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그 하나금융 지주에서 대전 시민구단 인수하면서 이것도 은행 더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흘러 나왔었는데, 인천에 대한 매각 얘기가 이제 지난 10월쯤에 벌써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제 10월부터 좀 솔솔 흘러나오기는 시작은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대전이 이제 뭐 매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면 인천도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그냥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라는 좀 평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뭐 인천 유나이티드 굉장히 탄탄하게 그래도 성적을 내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대전과의 상황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대전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구단 내부에서의 잡음도 많았고, 예, 그래서 성적도 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해봤을 때 뭐 인천은 뭐 K리그 1에서 좀 하위권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정말 뭐 전폭적인 팬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매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좀 회의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올해 그 잔류에 대한 그 어떤 팬들의 그런 갈망이 또 성공을 했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또 팬들이나 시민들의 이야기도 좀 물어봐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곤 해서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난 2014년에도 매각설은 있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좀 적자가 좀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급여를 주지 못해서 뭐 5억 원을 뭐 건설사로부터 빌려가지고 네. 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난국을 좀 파헤쳐보자라고 해서 매각을 시도를 한 건 사실입니다. 좀 알아본 건 사실인데, 사실 이게 매각이 되려면 일단 이 구단을 구입하려는 그 업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인천 유나이티드라던가 이런 구단들이 나서서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광주 FC 같은 경우에도 매년 자기들이 매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지만 그만한 좀 기업들이 없어요. 그걸 보면 기업들이 먼저 매력적으로 느껴야 구단을 인수할 수 있는데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구단을 운영할 때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본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매각설이 나오는 것은 운영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연간 한 170억에서 180억 정도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운영비 때문에 매각설이 나온 건가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일단 시 본청으로부터는 매년 한 85억 원을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게 경제청에서 지원받는 예산까지 합치면 한 1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산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신 당초 2012년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2012년에는. 근데 이게 거의 한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시입에서도 매번 이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고 시가 예산안을 짜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그런 식의 발언들이 있었기도 했고요. 좀 제동을 걸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좀 예산 운영비가 좀 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억 원, 그다음에 인천자유부 경제청이 30억 원, 100억 원이면 좀 엄청난 예산인 것 같고 나머지 50억 원에서 한 70억 원 정도를 또 스폰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의회에서도 그걸 굳이 이렇게 돈을 100억 원가량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올 여름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 시의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거든요. 네네. 시의 문화복지위원회인데 이 문화복지위원회의 전체 입장은 아니었었던 거고요. 그때 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3-4명의 의원들이 좀 예산 지원을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었던 정도가 있었고 당시의 논리는 뭐 이런 겁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에 저희가 인천시가 한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게 사실상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매년 한 인천 유나이티드 운영에 150억, 160억 정도가 들어가고 실제로 좀 여유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170억, 18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보면 거의 한 반 넘는 수 정도를 인천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사업 지원이 아닌 운영비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인천시의회에서는 이거는 너무 혈세 낭비 아니냐라는 시기에 있었던 거고 하지만 시의회는 최근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가지고요. 지원 가능한 연도가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조례안을 통과를 시킨 거가 지금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도 예산 지원에는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두고 올해 예산안 심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프로구단은 사실 돈의 전쟁이기 때문에 시민구단의 기업구단을 사실은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민구단이 종종 이제 기업구단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구단의 뭐 장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많은 인천 팬들이 매 시즌이 끝나면 가장 걱정하는 게 핵심 선수가 팔려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런데 기업 구단이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시민 구단일 때보다는 좀 더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몸값 비싼 선수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있지만 반대로 놓고 봤을 때 기업 구단이 되면서 좀 정체성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인천의 좀 자부심이라고 하면은 검은색, 파란색 이 유니폼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한번 허정무 감독 시절에 이 유니폼이 그냥 파란색, 빨간색으로 바뀐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허정무 감독이 검은색이 좀 별로다. 경기 도중에도 선수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 이거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바꿨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 만약에 기업 구단이 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구단에 좀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부심 같은 거를 왜 바꾸느냐 좀 이런 반발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구단이 사실은 성적을 보면 올해도 1, 2, 3위가 다 기업구단이었어요. 그래서 기업구단을 운영을 원하는 뭐 그런 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인천구단에서는 지금 현재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얼마 전에 통화를 좀 해봤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단하고 선수들 어떤 분위기인가요? 저도 또 문의를 해봤는데 저한테도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수들은 좀 기대도 있고 좀 걱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그만큼 팀이 강해지기 때문에 성적이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는데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 뭐 2군에 있거나 아니면 뭐 1군 무대에서 뭐 경쟁을 하는 선수들은 우리가 설 곳을 잃는 거 아니냐. 어차피 기업 구단이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또 이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가 이제 구단이 창단을 될 때 시민 주주들도 네. 사실은 참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그 시민 팬들을 위해선? 일단은 아직 지금 이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시민들을 뭐 설득하는 이제 과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분명히 만약에 이게 사실이어서 뭐 매각 작업이 진행된다면 분명히 시민 주주들도 다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 신한은행도 지금 한 발 물러선 뭐 그런 입장이긴 한데 신한은행 접촉 전에 뭐 두세 개 기업하고 또 접촉을 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이 발언이 나왔었던 곳이 기자간담회였었거든요. 그게 저희 시청 기자실에서 건강체육국장 주제로 이제 그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때 그 당시에 국장이 자금력 있는 세네 개의 업체에 인수를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다시 나중에 통화를 해보니까 그 당시 국장이 뭐 인수 제안이 아니라 스폰서 제안이었다라는 식으로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어떤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의 진짜로 인천 유나이티드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없고요. 사실 좀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그냥 추측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인천 기업이라면 현대제철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여자 축구단을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는데 이 역시도 아직 확정된 거는 없어가지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천제철이 또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아무튼 인천 유나이티드는 뭐 수도권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팬들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팬층이 굉장히 두텁고 로열티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력적인 뭐 그런 팀일 것 같긴 한데 이런 매각 얘기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인천시는 글쎄요 구단을 좀 끌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하지만 또 재정적인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의 어떤 정확한 입장은 지금 어떤 거죠? 시에서도 사실 입장이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도 박남춘 인천시장과 그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좀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여쭤봤는데 당시에 그 박 시장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잔류가 올해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다라고 평을 하면서 앞으로도 인천 유나이티드를 시민구단으로서 잘 운영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인천시가 유나이티드 클럽하우스를 좀 조성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클럽하우스도 얘기를 하면서 박 시장이 뭐 이준석 선수가 드리블을 굉장히 잘하고 유수 출신인데 이제 이 클럽하우스가 조성이 되면은 시민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이 선수들이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뭐 드리블하는 연습을 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강의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시민에게 인천 유나이티드를 더욱더 홍보하고 그리고 또 선수들도 클럽하우스가 생기니까 좀 더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허정식 부시장이 실제로 인수를 제안을 한 거는 또 맞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매각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사실 시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본 결과 시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서포터즈들도 입장이 좀 많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 찬성 입장도 있고 반대 입장도 있고 약간 좀 한 50대 50 정도로 시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는 뭐 이 같은 여론 추이를 좀 봐가면서 좀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식의 원론적인 답변 정도는 해줬습니다. 네, 인천이 이제 프로 축구팀이 지금 아직까지 클럽하우스도 없고 그래서 인천이 지금 클럽하우스를 지으면서 구단 운영에 대한 어떤 그 뭐 자부심도 좀 많이 세우고 있고 한데 아무튼 구단 입장에서는 정확히 뭐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재정적인 위기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튼 매각이 된다는 전제하에 조금 저희가 가설을 좀 세워보면 인천 프로팀 기업들이 인수하기 어떤 좀 매력적인 팀인가요? 어떻습니까? 보기에? 분명히 매력이 있죠. 왜냐면은 올 시즌에도 그렇고
워낙 탄탄하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수도권에 있다라는 그런 좀 입지적인 것도 네. 분명히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팬층을 놓고 봤을 때 서울 팬들, 수원 팬들, 전북 팬들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전 이번에 그 창원 원정에서 16대의 버스로 네. 원정 응원했던 인천 팬들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약 1000명에 가까운 원정 팬들이 그렇게 운집할 정도면 인천의 지금 잠재력은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뭐 빅클럽 못지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봤을 때 저는 이 지금 매각 제한 자체가 조금 더 그냥 후원 금액을 많이 받기 위한 조금 하나의 좀 제한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 관광버스 16대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선수들이 또 십시일반 냈잖아요. 네. 뭐 그런 게 바로 인천 잔류의 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프로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인천은 지금 뭐 아주 스토리를 매년 써가고 네, 있는 네. 상태라서 좋은 경쟁력이 있는 팀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좀 더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좀 올해 뭐 동해안 더비전 굉장히 재밌었지 않습니까? 네. 울산하고 포항. 네. 그 울산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승은 못해도 더비전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네. 인천을 만약에 더비를 만들다면 어떤 더비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부천 서포터즈 회장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네. 부천 서포터즈 회장이 인천을 굉장히 경계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있었던 FA컵 경기에서 두 팀이 맞붙었는데 네. 그때 인천이 이겼거든요. 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인천 팬들이 든 걸개가 있어요. 같은 03이 다른 클래스라고. 예, 같은 지역인데 우리는 그치.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했고, 부천 팬들은 그거를 언제 한번 우리가 복수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좀 라이벌전이 되기 위해서는 네. 부천이 1부 리그로 올라가야 되겠죠. 왜냐면 인천이 밑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그런 더비가 펼쳐지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부천이 올해 1부 리그로 올라왔으면 예. 굉장히 재밌는 더비가 됐을 것 같은데, 동해안 더비는 있는데 서해안 더비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서해안 더비를 좀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뭐 매각 얘기가 계속 나와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이제 그렇다면 과연 매각 성공 가능 여부는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지금의 사실상 그 허종식 부시장의 제안은 아까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약간 협상 금액을 좀 올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시 입장에서 확실하게 인천 유나이티드의 매각을 접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여론의 여론을 봐가면서 이제 그 매각 여부를 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아예 완전히 인천 유나이티드 매각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인천시로서도 매년 1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매년 시의회에서 좀 이건 혈세 나옵니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매년 예산을 짜면서 나오는 얘기들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완전히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매각이 성공하려면 사실 기업들이 좀 확실히 매력적이어야 되거든요. 인천 유나이티드가. 그래서 그 가능성만 따지고 봤을 때 방금 얘기해 주신 뭐 저희도 사실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많이 보러 갔긴 했는데, 그때 당시 작년인가 서울전을 하면서 그 당시 이겼었거든요. 네. 그때 친구들이랑 막 거의 막 울면서 막 경기를 봤었던 네.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뭐 잔류 신화를 잔류 신화를 써내려 가는 것들을 보면 사실 기업들로서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매입이 좀 더 군침이 좀 돌지 않을까라는 돌지 않을까. 생각은 네.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인천이 이렇게 인기가 있지만 매년 이제 매각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재정 때문인데, 또 선수를 또 팔고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 문선민 선수가 이제 팔려서 전북 가서 굉장히 잘 했는데, 혹시 또 올해 또 선수가 팔리지 않을까 걱정이 있어요. 네. 네.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가? 일단은 가장 걱정하는 건 역시 무고사 선수가 나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무고사 선수가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일단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일단 2021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뭐 팀을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무고사 선수가 워낙 또 이 팀에 대한 애정도가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쭉 좀 활약을 하지 않을까 네. 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지아 선수는 이제 FC 서울로 간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체험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무고사 선수가 안 나가는 날 전제하에 내년에 인천을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